분석이 끝났고요. 레포트가 생성이 되었네요.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레포트를 누르시면 텍스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예쁜 레포트를 A4 용지로 한 장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이든 입력창에다 넣으시면 다 레포트로 만들어주니까 요긴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테랩스의 단테입니다. NAN RAG 에이전트를 설계하면 문서 검색이나 요약 정리 같은 건 쉽게 가능하죠. 근데 그걸 MCP로 연결하는 예제는 제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를 통해서 일반 사무의 자동화는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뭔가 아쉽죠. 전 그게 데이터 분석이라고 느꼈습니다. AI가 확장되어가는 방식이 처음엔 RAG, 문서 검색에서 두 번째 특이점은 MCP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붙일 수 있어서 에이전트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전트의 통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데이터 분석은 에이전트의 고도화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업무인데요. 그 자체로 에이전트이자 도구입니다. 또한 분석 엔진이 없이는 텍스트 기반 메시징으로는 달성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부분의 일들 중에 단순 반복 업무만 자동화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 분석도 워크플로우 안에서 실행할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도구화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복잡한 에이전트 설계 없이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은 프로젝트가 NAN 자체 에이전트가 아니라 오픈AI 어시스턴트 API를 이용을 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활용하는 자동 데이터 분석 NAN 커스텀 로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착수했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 NAN 데이터 분석 노드를 자체 개발 출시했습니다. 이제 NAN에서도 분석 됩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면 매주 새로운 시도로 꽉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저와 직접 확인하시죠. 저희가 NAN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전에 오픈AI에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어떻게 이 어시스턴트 API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openai.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API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그라운드를 찾으셔서 하고 들어가시면 이 플레이그라운드 화면에서 챗 GPT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실험을 해보실 수 있는데, 단 좀 더 설정을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고 만든 내용들을 코드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시스턴트에 들어오시면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름과 시스템 메시지, 그 다음에 각종 옵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 리뷰 데이터 분석기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작성을 했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조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특정 상품의 리뷰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면 이 리뷰 데이터셋에서 알아서 이 리뷰 컬럼을 찾아서 텍스트를 분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텍스트에 분석되어 있는 텍스트 안에 있는 단어들을 토크나이징을 해서 이 토크나이징된 단어들을 TF IDF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중요도 순으로 분석을 해달라 작성을 했고, 그 중에서 최종 10가지를 추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을 하도록 일부러 지침사항을 줬어요. 이제 모델을 선택하는데 기본 모델이 GPT 4.1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툴을 파일을 넣어서 RAG 방식, 여러 가지 문서들을 검색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식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TF-IDF의 방식을 분들이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관련 튜토리얼 파일을 넣어서 정확하게 지침을 주려고 합니다. 파이썬으로 TF-IDF로 분석을 하는 내용들에 대한 튜토리얼을 먼저 문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 문서를 첨부를 하면 이 방법론대로 분석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 RAG 방식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해볼게요. 파일을 선택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어태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코드 인터프리터를 켜주세요. 어시스턴트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요 부분을 활용할 건데요. 여기서는 아직 분석해야 될 내용을 추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시스턴트 레벨에서는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분석에 대한 이제 대상 데이터셋은 사용자가 넣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폰스 포맷을 텍스트가 아니라 제이슨 오브젝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제이슨 오브젝트로 만들 거면 좀 유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지침사항을 추가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제이슨 응답 형식을 좀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고 다른 응답이 출력되지 않도록 조금 더 엄격하게 규칙을 줬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주면 딱 그런 포맷으로 리턴이 되게 됩니다. 추출된 단어들이 TF-IDF 점수로 내림차순으로 출력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템퍼레이처와 탑P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은 단어를 만드는 방식으로 문장을 완성해서 저희한테 리턴을 해주는데 이 문장을 이루는 다음 단어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옵션이 바로 이 템퍼레이처와 이 탑P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를 뽑을 때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랜덤으로 추출할지, 그 다음에 이 탑P는 그 뽑는 후보군을 얼만큼 제한을 해서 뽑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는 건데요. 템퍼레이처가 0에 가깝도록 설정을 하게 되면 등장 확률이 높은 단어만 선택을 하게 돼요. 일관성 있게 되고 항상 답이 질문할 때마다 비슷하게 나오게 되겠죠. 정답만 말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 템퍼레이처가 1에 가까워지면 등장 확률이 이 단어들과 함께 나타나지 않은 단어도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주게 돼요. 탑P가 0에 가까워지면 LLM이 모델이 학습을 할 때 함께 나타났던 가능성이 높았던 단어들로만 후보군을 압축해서 추리게 됩니다. 이 템퍼레이처와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여기에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 탑P는 아예 스레숄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단어부터 쭉 나래비를 세워서 몇 %까지 누적해서 확률이 합쳐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후보군을 제한한 뒤에 뽑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론만 추려라고 했고 1에 가까워질 때는 후보군이 굉장히 폭넓게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될까요?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보통 이제 QA나 요약, 번역, 데이터 분석 이런 경우에는 템퍼레이처가 0에서 0.3으로 굉장히 좀 일관된 사실 위주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이 탑P는 거의 이렇게 낮게 설정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0.7에서 0.9 사이가 적당하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창의적이고 다양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일관된 답변을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템퍼레이처를 0.7에서 1 사이로 놓고 탑P는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는 0.9에서 1 사이로 두면 그냥 폭넓게 후보군을 세팅하게 되겠죠. 자, 저희가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어시스턴트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다시 어시스턴트로 왔고요. 템퍼레이처를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이니까 0.3으로 두고 그 다음에 탑P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0.7로 두겠습니다. 어시스턴트를 일단 설정을 했고요. 사용자 측면에서 이 사용자가 이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스레드라는 요 코너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파일을 넣을게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파일 서치가 있고 코드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파일 서치는 RAG, 즉 여러분들이 일반 문서들을 놓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요약하거나 말 그대로 검색이에요. 문서에 대한 검색인데 이 밑에 있는 코드 인터프리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파일을 첨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코드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데이터셋에는 이 리뷰열이 리뷰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분석하고 싶은 열은 이 부분이고 여기서 핵심 내용을 추출을 해서 TF-IDF로 내용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에 어태치를 해주시고요.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줬기 때문에 사용자는 데이터만 넣고 분석 요청 이렇게 짧게 요청만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면 로그에 스레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메시지를 추가하고 스레드를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네, 코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코드 인터프리터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 문서대로 그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생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파일 서치에서 특정 어떤 지식 체계를 부여를 해주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분석이 지금 완료가 되었네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TF-IDF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오픈AI 어시스턴트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GUI 환경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NAN으로 가져올 건데요. 자, NAN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AN 워크플로우로 오셔서요. 이 좌하단에 세팅을 눌러보세요. 제일 하단에 커뮤니티 노즈를 선택을 해주세요. 들어오시면 저는 이렇게 NAN 노즈 오픈AI 애널리틱스라는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제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기본 노드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 놓은 커스텀 노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인스톨 버튼을 누르셔서 이곳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체크박스를 체크하신 다음에 인스톨을 하시면 설치가 되실 거예요. 자, 이 방법은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요. 오직 셀프 호스팅 버전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개발해서 이제 출시한 이 노드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미리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리스폰스 API를 통해서 제이슨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다시 오픈AI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는 어시스턴트 API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엔 프롬프트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우상단에 리스폰스 API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 리스폰스 API 기능은 올해 3월에 새로 출시된 기능이고 어시스턴트 API의 기능들이 앞으로 이 리스폰스 API로 통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까 어시스턴트 API에서는 없었던 웹서치 기능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은 안 보이는데 아직은 이 부분이 어시스턴트 API에서 이 기능으로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데이터 분석은 어시스턴트 API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요 웹서치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국가를 우리나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건 이제 검색을 할 때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 서치 컨텍스트 사이즈는 하이로 놓고 애드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먼저 프롬프트를 준비를 했어요. 웹에 있는 내용들을 최신 트렌드를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여기 있는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기본 인스트럭션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add message to discrete task or add context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는 롤을 유저로 두시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워드를 넣으실 수 있는데 저는 뭐 AI, 자동화, 트렌드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코드 부분을 누르셔서 이 코드 부분을 카피를 하시고 이 NAN 이 워크플로우로 오시면 다시 HTTP 리퀘스트를 하나를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 여기 import CURL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CURL 커맨드 창에다가 import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작성했었던 요청 본문들이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인증 에러가 나죠? 자, 인증 부분만 저희가 직접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Predefined Credential Type 누르시고 네, OpenAI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OpenAI 인증 API를 세팅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오픈AI에 있는 웹서치 기능을 사용한 에이전트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값을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보면 여기 있는 결과값이 이렇게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을 제이슨 파싱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노드는 제이슨 파싱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탭 누르셔서 그다음에 오픈AI 라고 하면 오픈AI 애널리틱스 이 노드를 검색하셔서 선택을 하십니다. 자, 요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되셨을 거예요. 중간에 보면 텍스트 액션이 있고 parse JSON string to objec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인증은 오픈AI 인증과 동일하게 세팅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놨어요. 인증을 그대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 있는 JSON 인풋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자열을 넣으시면 바로 JSON 파싱이 됩니다. 만약에 이 구문에 에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AI 기능을 ON으로 해놓으시면 밑에 있는 오픈AI 모델을 통해서 구문 오류까지 잡아서 JSON 파싱을 해주니까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문서를 파싱을 해주세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JSON 인풋 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문에 오류가 없다면 이 기능을 켜지 않으셔도 돼요. 네, 구문에 오류가 없어서 그대로 파싱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켜시면 구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잘 파싱이 될 겁니다. parsed result 이 부분이 오픈AI 에이전트에서 응답한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차트는 퀵 차트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 퀵 차트는 여기 노드 검색에서 퀵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퀵 차트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차트의 타입을 여러 가지 정하실 수 있는데 바 차트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는 add label 부분을 from array로 두세요. 그 다음에 label array 부분에 그 각 제목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키워드 값을 여기로 가져온 건데 키 값만 가져와야 되니까 keys라는 함수를 써서 키 값만 남겨두겠습니다. 이 데이터 부분도 데이터 부분만 뺄 수 있도록 values라는 메서드를 쓰시면 값만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배경색만 하얀색으로 두고 그 다음에 바 차트의 그 바의 색깔은 약간 블루톤으로 만들어서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눌러보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웹 검색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의 어떤 동향을 검색했던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차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리스폰스 API와 JSON 파싱 기능, 그 다음에 퀵 차트까지 기능들을 한번 봤고요. 이 데이터 분석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내용들을 잘 분류하는 거거든요. 이 분류를 하기 위해선 의미를 분석 모델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텍스트의 어떤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에 대한 어떤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 임베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 워크플로우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사람은 자연어로 표현이 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질의를 하죠. 근데 어떻게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냐면 이 컴퓨터가 알아듣기 위해서 반드시 숫자로 치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연어가 이 숫자 벡터로 만들어지면서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연산이 가능해지고 계산이 되어지죠. 이 자연어가 이 숫자 벡터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는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임베딩이 없이는 컴퓨터가 연산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텍스트가 이렇게 임베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 여자, 왕자, 공주 이 4개의 단어가 이 2차원 공간 안에 이렇게 프로젝션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벡터에 따라서 이 위치가 포지셔닝이 될 거예요. 위치가 가까우면 서로 유사한 거고 멀면 유사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별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산이 가능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 유사도를 이용을 한다면 의미 집합들을 이렇게 클러스터링,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 임베딩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저희가 재밌는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워크플로우로 돌아오셔서요. 오픈AI 애널리틱스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임베딩 액션 부분인데 크리에이트 임베딩을 누르시면 단어들을 숫자로 치환하실 수가 있어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이용할 거고요. 일단 이 단어 임베딩 부분은 리소스를 임베딩으로 두시고 오퍼레이션을 크리에이트로 두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같이 임베딩을 할 경우에는 멀티 텍스트로 두시고 하나만 임베딩을 하실 때는 싱글 텍스트로 하시면 돼요. 싱글 텍스트로 두시면 여기 임베딩 모델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임베딩 모델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최신 모델인 이 스몰 사이즈 모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NAN이라고 입력을 해서 임베딩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임베딩 벡터들이 쭉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1536차원으로 임베딩이 됩니다. 당연히 어떤 2차원 공간 안에는 프로젝션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 명확해요. 이번에는 두 가지를 한번 임베딩을 해보죠. NAN하고 오토메이션을 집어넣고 임베딩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임베딩이 동일하게 됐죠?
근데 임베딩 벡터가 두 개의 배열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어끼리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 노드에서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유사도 계산으로 바꾸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부분이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두시고요. 제이슨 경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경로가 지금 데이터하고 첫 번째 인덱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임베딩이라고 이 키값을 정해주세요. 밑에는 두 번째 배열이니까 1 넣고 임베딩이라고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코사인 시뮬러리티라는 유사도 값을 계산을 해주고요. 그거를 노멀라이즈 해주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유사도가 계산이 돼요. 0에 가까워지면 유사도가 적은 거고요. 1에 가까워지면 유사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서로 유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나왔으니까 유사도가 비교가 되겠죠. 그것을 이용을 하면 검색 엔진도 만들 수 있고 클러스터링도 할 수 있고 기타 더 고급 분석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다음은 응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텍스트 분류에 한번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류법은 총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축구는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라는 어떤 문장을 작성을 했어요. 이 문장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나요? 라고 분류를 요청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하고 모델은 성능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죠. 리스폰스 포맷은 제이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테스트 스텝 누르시면 카테고리가 체육으로 잘 분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LLM을 이용하는 분류법이에요. NAN 기본 워크플로우를 엮어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요 단 하나의 노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구현을 해놨으니까 요긴하게 한번 써보세요. 다음은 방금 저희가 배운 임베딩 기반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방법을 쓰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퍼레이션을 LLM 베이스드가 아니라 이 임베딩 베이스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문장을 분석을 할 건데 모델은 텍스트 임베딩 스몰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이제 saved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국어, 영어, 수학, 체육 그대로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카테고리도 임베딩을 해요. 문장도 임베딩을 합니다. 페어와이즈하게 값을 가지고 유사도를 분석을 해서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것을 선택을 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유사도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에 카테고라이징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시파이를 여러 개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 해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바꿔서 여러 개로 매칭될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싱글로 넣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체육으로 잘 분류를 해줬죠.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앞으로 고급 응용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조금 더 실전적으로 상품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준비했어요.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뷰 데이터가 총 90개가 있네요. 이 리뷰가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임베딩 베이스 클래시파이 노드를 그 다음에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리뷰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요. 다른 부분은 아까랑 동일한데 카테고라이징을 저희가 하고 싶은 걸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장점, 단점 이렇게도 분류를 하실 수가 있죠. 감성 분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배송, 가격, 품질, 기타 사항 이렇게 나눠서 이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여러 가지 바이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한번 분석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노드에서 집계를 해볼게요. 이 summarize는 summarize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집계 방법들로 그 전 노드의 데이터를 집계하실 수가 있어요. 여긴 어그리게이션을 카운트로 두시고 이 필드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집계됐을 때 원하시는 필드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테고리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밑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기준으로 집계를 할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쪽으로 가져오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포맷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all spirits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뭉쳐달라 라고 하시면 아웃풋이 하나로 뭉쳐져서 배열로 들어갑니다. 놓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품질, 배송, 가격 순으로 집계가 됐어요. 다음 노드에선 다시 퀵차트를 이용할 건데요. 바차트 아까와 동일하게 바차트로 두시고 from array 두시고요.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키,
이 배열 안에 제이슨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서 코드를 작성해서 파싱을 했습니다. 데이터만 남죠. 배경은 하얀색으로 두고 타이틀을 리뷰 분석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누르면 이게 간단하게 이 리뷰가 어디에 가장 바이럴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가격 부분에서 압도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자, 다음은 좀 재밌는 노드입니다. 오픈 AI 검색하셔서 이 오픈 AI 애널리틱스 노드에 보시면 리포트 액션스의 Generate HTML 리포트라는 노드가 있어요. AI를 이용을 해서 어떤 내용이든 다 레포트로 만들어주는 유용한 노드인데요. 이 노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리포트 놓으시고 Generate HTML 리포트로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페이지든 레포트로 만들어줍니다. 채용 사이트를 하나를 검색을 해볼게요. 이제 마케터를 채용하는 JD를 하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 텍스트를 전부 다 긁어서 NAN 워크플로우로 들어오셔서 이 인풋 텍스트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 이렇게 붙여 넣어주세요. 붙여 넣어주시고 오픈AI 모델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최신 모델인 GPT 4.1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레포트를 생성할 때 어드밴스드한 설정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부분을 켜서 이 템퍼레이처랑 이 탑P, 이 맥스 토큰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레포트의 특성상 토큰을 좀 많이 이 텍스트의 양이 많기 때문에 토큰의 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날 경우에는 여긴 토큰을 늘려주세요. 저는 이대로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유려하고 예쁜 디자인을 원하시고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그 라이브러리를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 레포트를 생성해 줍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여기는 JS 라이브러리, CSS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세요. 레포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분석이 끝났고요. 레포트가 생성이 되었네요.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레포트를 누르시면 텍스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예쁜 레포트를 A4 용지로 한 장을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유용하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이든 입력창에다 넣으시면 다 레포트로 만들어주니까 요긴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한 지시사항을 주고 싶으시다면 프롬프트 창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아까 저희가 배웠던 어시스턴트 API를 이용을 해서 NAN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NAN에서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오픈AI 어시스턴트 API의 동작 구조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시스턴트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검색, 실행, 코딩, 함수 호출 등의 기능이 있어요. 이 파이썬 샌드박스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어시스턴트를 먼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레드를 동작을 시켜서 결과를 도출하는 건데요. 이 처음에 초기 메시지를 추가를 해놓고 요청할 파일이 있다면 파일까지 첨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레드가 이 어시스턴트를 거치면서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 스레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스레드가 누적이 되면 전체 메시지들이 쭉 나오겠죠? 그 전체 메시지 결과를 저희가 받아다가 분석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순서는 어시스턴트 생성, 스레드 메시지 추가, 실행, 그다음에 상태 확인을 하고 메시지를 조회하는 것까지 이런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NAN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전부 만들기엔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오픈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한 오픈AI 애널리틱스 커스텀 노드를 개발하게 된 배경입니다. 어시스턴트 API는 지금 현재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리스폰스 API로 통합이 될 예정이라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AI 파이썬 분석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여기는 파이썬 분석 방법론 파일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 TF-IDF 파일을 아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추가를 했었죠. TF-IDF를 분석을 하는 방법론에 대한 튜토리얼 문서예요. 이 튜토리얼 문서를 제가 로컬에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고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시스턴트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I로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노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로 두시고요. 네, 업로드를 선택하시고 이전 노드에 데이터를 두시고 네, 파일 퍼포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시스턴트로 꼭 두셔야 됩니다.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ID 값이 발번이 돼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스레드를 작동을 시킬 거예요. 어시스턴트를 일단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리뷰 분석기라는 어시스턴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시스턴트 리소스를 선택하시고 오퍼레이션을 크리에이터 어시스턴트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네임을 저는 리뷰 분석기라고 뒀고요. 설명은 간단하게 상품 리뷰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인스트럭션은 제이슨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상품 리뷰를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리뷰에 대한 내용을 TF, IDF 점수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넣었어요. 모델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유즈 코드 인터프리터를 켜주세요. 이 전문 지식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서치도 켜주시면 됩니다. 리스폰스 포맷 타입은 제이슨 오브젝트로 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디폴트로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ID 부분이 있는데 아까 업로드했던 이 파일 ID를 이 부분에 배열의 형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열의 형태로 넣는 이유는 여러 개의 파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시스턴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하면 어시스턴트는 굉장히 금방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어시스턴트를 이제 스레드에서 활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 노드로 돌아갑니다. 스레드를 사용하기 전에 스레드에서 사용자가 밀어 넣을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리뷰 데이터셋을 CSV로 만든 데이터를 바로 로드를 할 겁니다. 자, 이 리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고요. 오픈에 바로 넘겨도 되지만 제가 그 다음에 만든 이 노드가 업로드까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노드가 가장 중요한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리소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create and run thread를 오퍼레이션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싱글 메시지 또는 멀티플 메시지 쓰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싱글 메시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인스트럭션에는 첨부한 파일의 상품 리뷰 분석을 해달라. 그 다음에 리뷰열에 텍스트 문서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upload file from previous node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시면 기존 노드에서 이전 노드에서 만든 데이터를 그대로 바이너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파일의 purpose는 어시스턴트로 두시면 되고요. 셀렉트 어시스턴트는 여기 from list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워크플로우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누르시면 여기 보면은 어시스턴트의 ID 값을 넣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어시스턴트 ID 값은 생성했던 그 이전 노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ID 값으로 선택을 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만약에 지상이 있다면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는 비워두고 그 다음에 바로 분석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이 완성이 됐습니다. 에이전트를 저희가 NAN에 구축하지 않고 오픈AI에 있는 어시스턴트와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에이전틱하게 데이터 분석을 파이썬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다시 시각화해야겠죠? 네, 퀵 차트를 이용합니다. 동일하게 하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이 파싱 구문은 간단한 코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시각화를 그대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품 리뷰에서 텍스트를 마이닝을 해서 이렇게 중요도, 핵심 키워드들을 한번 추출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는 워드 클라우드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추가 분석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오픈AI의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 노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워크플로우는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해서 자신의 스킬과 이 채용 공고들 스킬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채용 공고를 추출해주고 그 채용 공고에 맞게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예상 면접 질문까지 도출해주는 워크플로우예요. 만약에 오늘 오픈AI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 노드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워크플로우도 간단하게 NAN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그 어디에도 이 NAN 에이전트 노드가 보이지 않죠? 그 에이전트 노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파이썬 데이터 분석 노드입니다. 이 워크플로우도 제가 게시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참고하시고 가져가세요. 채용 공고의 스킬들을 확인을 해서 가장 이 지원자의 스킬셋과 연관성이 높고 일치율이 높은 것들을 분류를 해서 해당 회사의 예상 면접 질문까지 뽑아서 레포팅 해주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서브 워크플로우로 지난 시간에 같이 저와 함께 해봤던 크롤링을 통해서 JD를 전부 다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약 100개 정도의 회사의 데이터를 스크랩을 했어요. 가상의 인물 김단태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과 이 사람이 원하는 직장의 연봉, 직무 역할, 그다음에 롤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프로필 정보가 있어요. 프로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스킬셋들을 전부 다 인베딩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인베딩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죠. 기업들이 원하는 스킬셋에 대한 인베딩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 지원자의 스킬셋이 있습니다. 이 인베딩 벡터들의 어떤 일치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석 방법론은 인베딩 베이스로 소프트 자카드 시밀러리티를 이용한 일치도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론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이 분석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이 문서만 필요합니다. 이 문서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에이전트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이 워크플로우를 가동을 시키시면 이렇게 총 4개의 파일들, 나의 스킬셋에 대한 인베딩 파일, 그 다음에 전체 스킬셋에 대한 인베딩 파일, 그 다음에 채용 공고 리스트의 실제적인 내용, 그 다음에 나의 프로필에 대한 내용, 이 4개의 텍스트 파일을 오픈AI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 기법도 이런 식으로 로드해서 업로드를 해주는 거죠. 다 업로드 된 것은 이 어시스턴트에 포함되게 돼요. 마지막에 스레드를 실행해야 되죠. 이 스레드를 실행할 때 아까 첨부하려고 했던 이 사용자의 파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배열 형태로 해서 집어넣어 주고요. 수행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600 정도, 한 10분 정도를 돌리는 거죠. 좀 더 퀄리티 있게 분석이 돼요. 이제 어시스턴트를 선택을 하시고 분석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의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결과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지원하는 회사의 JD의 제목과 역할, 요건, 우대사항, 핵심 키워드를 추출을 하고 부합하는 점에 대해서 서술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갭을 보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상 인터뷰 질문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회사를 3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3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에이전트에게 맡겼고요.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들을 다 뽑아서 레포트를 생성했어요. 자, 이 레포트가 이런 형태로 레포트를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필요한 요구되는 스킬은 이렇고 그 중에서 내 역량과 중첩되는 부분이 이렇고 필요한 역량이 어떻고 어떤 부분이 보유가 되지 않았고 예상 면접 질문들은 이렇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컨설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다양한 응용들이 가능하겠죠. 이 데이터 분석 노드를 이용을 해서 기존 NAN AI 에이전트로는 달성하기 힘든 부분들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료를 홈페이지 오셔서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오픈AI 애널리틱스 노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파이썬 코드 자동 생성, 데이터 분석, 워크플로우 안에 결합을 해보세요. AI는 강력한 도구의 개발과 에이전트의 통합이라는 2개의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고 바로 그 방향으로 가는 첫 스타트가 되어드릴 겁니다. 댓글로 질문과 여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일단은 더 새로운 접근법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단테랩스의 단테였습니다.